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이 프레임대로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자. 나라는 브랜드를 외부로 알리거나 내부로 알리거나. 내부는 뭐겠어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고 내 스스로에게 하는 거죠. 그거는 행동 강령을 정리하세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서 나를 브랜드로 굳건히 밀고 나가고 싶으면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크레도 행동 강령이고요. 외부로 나를 알리는 건 책을 쓰시거나 방송에 나가시거나 하다못해 저처럼 은인을 만나서 방송을 찍으시거나.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죠. 은인이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SNS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외부 커뮤니케이션, 내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걸 좀 고민하셔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목표 관련해서 수업 분석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하는 건 여러분 고유의 정의이지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제를 달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이런 걸 해야 될 뽑을 때 지금까지 정리한 거 외에 나를 약간 좀 극단적이지만 나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놓고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짚어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수업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수업 분석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며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에 대처합니다. 따위로 쓰시는 순간 짝짝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쓰시면 안 되고요. 일단 수업 분석에서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는 내 얘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강점, 내가 가진 약점입니다. 전제는 뭐라고요? 성공이나 목표라는 전제를 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가진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opportunity와 threat, 기회와 위협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변화들이에요. 내가 이런 성공을 가져가고 싶은데 내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강점이나 약점 말고 나 때문에 비롯되지 않은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비롯되는 기회나 위협이 뭐가 있을까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나의 강점, 약점이 정리되고요.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기회와 위협이 정리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하실 건 하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즉, 내가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업 분석을 해봤더니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즉,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렝스 위크니스 중에 목표를 달성하는데 나는 현 단계 봤더니 위크니스가 더 크게 작용해. 스트렝스가 더 크게 작용해. 그거 선택하시고 내가 성공하고 목표로 가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오퍼튜니티와 스트레스가 있는데 오퍼튜니티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쳐. 아니면 스트레스, 위협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쳐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S와 W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현 단계 고르시고 오퍼튜니티와 스트레스 중에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나 고르세요. 그러면 네 가지 패턴이 나오겠죠. OS냐, OW냐, TS냐, TW냐.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네 가지 패턴 중에 하나로 정리가 될 거예요. 다 고쳐야 되겠으나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해요. 현 단계에 내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패턴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럼 그걸 하나를 놓고 따라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야 되겠다를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다가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요. 포브스지에서 실패하는 기업, 실패하는 사람에 대해서 쭉 정리한 거예요. 제일 웃긴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머입니다. 그래머. 미국에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할 때 성공을 좌절시키는 실패 요인 첫 번째로 꼽은 게 맞춤법 실수입니다. 제발 되와 대 중 구분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자체도 의미가 있고요. 아까 수업 분석해서 해야 될 거는 요런 조그만 일인 겁니다. 조그만 일들. 보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 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글쟁이나 작가나 뭐 이 정도 돼야 글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매일같이 여러분들 글을 쓰십니다. 아, 정말로 송구스러운 표현인데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맞춤법이 틀리면 전 좀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속담인 거죠.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이 열을 다 알아요? 열 가지 다 봐야죠.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요새 같은 세상에는 하나를 보고 나서 실망하면 나머지 9개를 볼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게 맞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틀리지 마시라라는 거고요. 자,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예를 들면 책을 쓰는 거죠. 임승수 작가님의 그 얘기 중에 제가 차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작가님한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넘치고 이야기가 솟아오르는데 왜 글은 5줄을 못 넘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나 봐요. 답변이 쿨하십니다. 머릿속에 쓸 게 많은데 글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가 글로 쓸 수 있는 딱 그만큼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아이디어가 넘치기는 개뿔 이런 뜻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일반적으로 책을 쓰시거나 방송을 하시거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인은 글을 쓰는 작업으로, 즉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작업으로 나도 모르게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책을 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여러분들은 조금씩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작지만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그런 똑같은 찌질한 얘기만 계속 반복하면 너는 그렇게 똑같이 찌질하게 인생 살게 돼 있듯입니다. 이건 뭐냐면 특히 젊은 분들한테 그 잔소리 드리고 싶습니다. 소셜미디어 글 쓰는 건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디지털 타투입니다. 디지털 타투. 디지털 문신이에요. 지워지지 않아요. 어딘가 박제돼서 돌아다니고요. 구글링 하면 나와요. 따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지금 제가 말하면서 왜 너는 SNS에 글 쓰는 거를 잘 쓰라고 잔소리해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쌍소리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이제부터 브랜딩을 하실 거면 SNS는 일기장이 아닙니다. 나만의 공간에 글을 썼는데 왜 그 글을 갖고 시비를 거냐고요? 그러면 안 보이게 일기장을 쓰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브랜딩 하는데 글을 쓰실 거면 1번 디지털 타투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의미 있는 글을 쓰도록 조금은 이제부터 노력하세요. 철자 틀리지 마시고. 그런 게 쌓여서 당신의 지성을 구성하고 브랜드 방향을 결정해줘요. 특히 상대적 젊은 분한테는 하나 더 잔소리. 제발 술 먹고 하지 마세요. 옛날엔 술 취하면 말입니다. 핸드폰으로 헤어진 여친한테 전화해서 바보짓 하고 미니홈피 들어가서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눠서 했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 다 되죠. 따라서 술 많이 드셨으면 스마트폰을 꺼내질 마세요. 두고두고 낙인 찍혀서 돌아옵니다. 대신에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책을 쓴다는 각오로 조금씩 쓰세요. 단 방향은 정해야 됩니다. 난 오로지 업무 관련 전문성만 쓰겠다라든가 나는 내 감성을 표현하겠다라든가 그렇게 정해지면 채널도 정하시고 하는 방법은 여러분 자율에 맡깁니다. 단 의미 있지 않은 컨텐츠는 쓰지 마시라. 제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하소연하는 멍청한 글 좀 쓰지 마세요. 뭐 감성 넘치는 사진 하나 딱 놓고 오늘따라 사람이 싫다. 있다고 쓰신 분은 지금부터 다 지워요. 빨리. 이 방송 끝나면 찾아서 다 지우십시오. 다 문신이에요. 여러분 브랜드를 갉아먹는 거다.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인생 어떻게 사냐. 서강대 교수셨던 고 장영희 교수님의 글 중에서 마지막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성공하고 싶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은 남을 수 있는 추억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프랑스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할 방법은 없다. 그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좋은 기억으로 남는 브랜드가 되자라는 따뜻한 얘기, 어울리지 않는 얘기와 함께 이준익 감독 3번째 등장하셨습니다. 영화는 손이 아니라 품성으로 만든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관계다. 혼자보다 여럿이 낫다. 재능이나 테크닉 때문에 이 사람의 영화가 빛나는 게 아니다. 영화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살아온 세월, 살아가는 방식, 영화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아직도 가지고 다닙니다. 감히 브랜드를 넣어서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브랜드는 손이 아니라 품성으로 만든다.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건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브랜드를 좌우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관계다. 그리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언제나 옳다. 어떤 브랜드가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재능이나 테크닉 때문이 아니라 브랜드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살아온 세월이나 살아가는 방식 또는 삶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저는 이 경구가, 이 문장이 사람 브랜드에 100%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리얼리티와 큰 연관성 없이 꾸며댄 아이덴티티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브랜딩이나 놓고
이미지 전략으로 놓고 살아온 사람은 결국은 뽀록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보다 더 충실한 나,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퍼스널 브랜딩 작업에 같이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결함은 내 주위 사람보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이전의 나보다 멋있어지는 거라고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얘기했고요. 명작 영화 킹스맨 1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퍼스널 브랜딩 관련해서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를 부제로 3인칭 행동 시점 스피노프 삼행시 단비편을 쭉 잔소리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